자, 이어서 42페이지 이제 문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함수의 식을 줬죠. 예. 그 다음 미정계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상당히 쉽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극대값과 극소값 가져오래요. 그럼 첫 번째, 나는 함수에 대한 증가감소를 판정해보자. 앞에 거 미분해서 2x-2 곱하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 현재 뒤에 거 미분해달라. 이게 되겠죠. 그러면 2x승 곱하기 여기는 x제곱에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9가 돼요.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거 기억해 봅시다. 함수의 종류가 두 종류라도 가장 중요한 건 부호 판정을 할 수 있겠니 없겠니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always 양수야. 그쵸? 지수함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호 판정은 누가 할 거냐면 얘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과 3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부호만 따져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를 가질 거고 x가 3에서 극소를 갖는구나 라는 걸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f''x까지 갈 필요는 없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f-3 구합시다. 넣어주시면 9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7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승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5니까 8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승이다. 그 다음에 극소는 F3. 여기는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게 되겠죠. 2에 3승입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3 하니까 합치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 곱하기 2에 3승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a 곱하기 b가 얼마니? 라고 질문한다면 어차피 주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32다 라는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f'x를 통한 그래프 그리기가 가능합니까? Yes.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f''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fx가 x 곱하기 2x승이야. 예. 그런데 fx가 x 곱하기 2의 x승인데 문제에서는 변곡점이 잡혀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니까 f'x는 1 곱하기 2x승, x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시고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2의 x승이시고 f'x는 어떠냐? 라고 한다면 1 곱하기 2x승,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2x승에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요. 그럼 얘는 어차피 always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놈만이 부호를 바꿀 수 있다. 그쵸? 마이너스 2. 그래서 f''이 요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결국 f-2가 되는 것은 현재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b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결과 a 곱하기 b란 결국 4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확통,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이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만큼 사실상 예전같이 미적분에서 킬러 문제를 독하게 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왜냐면 나중에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형, 나형, 문과 따로, 이과 따로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경합을 해야 돼요. 서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미적분학이 예년에 비해서 좀 쉽게 나올 거고 미적분학은 쉬운데 수투의 레벨이 올라갈 거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들도 우리는 반드시 점수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변곡점을 갖도록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변곡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곡점 값을 구해라가 아니죠. f'x의 부호 바뀜이 있도록 형성을 해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 sin 2x였는데 현재 y'을 구해준다면 2ax 마이너스 2 코사인 2x 근데 소의 거 미분하면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 나와서 얘랑 합쳐지면 4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y 더블 프라임은 어때? 하면
2a 값 마이너스 여기는 사인 되면서 사인 2x 속의 거 미분하시면 2가 나오면서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곡점을 갖도록 해주세요. 부호바뀜이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아닌가? 8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2x란 현재 일단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겠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8 곱하기 사인 2x는 어떻지? 라고 하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기다 2a까지 더해준다면 2a 마이너스 8 그러면 8 곱하기 사인 2x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2a라는 건 2a 플러스 8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0이라는 값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거는 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첫 번째 뭡니까? 그러면 2a-8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죠. 접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2a-8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a 플러스 8은요 오히려 0보다 커야 돼요. 그렇다면 2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 a가 4보다 작아. 그러면 a에 들어갈 정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탈에서 몇 개가 나옵니까? 하면 정답은 7개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 이 사인 함수가 나올 텐데 이 사인 함수가 만들어질 텐데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원하는 현재 요 값 안에 누가 있어야 돼? 그럼 0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호바뀜이 생겨나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은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5번, 6번인데 선생님이 지금 조금 쪼개가지고 우리 3번까지 먼저 하나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선 4번과 5번을 함께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보다 런타임이 조금 얼마 안 돼서 선생님 바로 연결해서 4번 문제도 계속 하나의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 밑줄 쫙 긋읍시다. 양수 A라는 단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한범위나 수책에 나온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식이 있는데 뭐가 있죠 하면 여기 미정계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자, 가를 봤더니 뭐라고 했죠? 현재 x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자,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고 f 프라임 루트 3은 0이다. 즉 여기다 밑줄 쫙 끕시다. x값 알려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 자, x값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뭘 설명한다? 연산하겠다 이 뜻인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f 프라임 x가 어때? 라고 하면 x 플러스 루트 3과 x 빼기 루트 3 곱하기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문제에서 이 미정계수를 이렇게 루트꼴로 주면 이쁘게 했어요? 아니겠죠? 바로 이게 합쳐진다면 x제곱 빼기 3 되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미정계수 한번 정리해 줘 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다면 f'x는 어떠니 하면 2ax 플러스 b 곱하기 현재 2의 x승값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곱하기 여기는 2의 x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 공통인수인 2의 x승 묶어준다면 a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값 그 다음에 플러스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 2x가 이 네모값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는 ax제곱인데 그러면 여기서 a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살짝 바꿔주면 ax제곱 마이너스 3a 곱하기 네모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값과 현재 이 값은 서로가 같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2a 플러스 b가 0임을 알 수 있다. 여기는 x의 개수가 없죠? 그게 0이죠. 두 번째,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여기서 최고차 개수가 누구예요? 하면은 ax제곱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제한범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양수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A, B, C 3개인데 식이 2개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제한범위를 갖고 있는 애한테 맞춰주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고 현재 얘가 마이너스 2A야. 그러면 넘겨주면 플러스 2A가 되겠지. 그러면 C는 뭐다? 마이너스 A겠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B는 마이너스 2A, B가 마이너스 2A면 C는 마이너스 A.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해 보면 fx란 결국에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의 교부된 2의 x승이야 설명할 수 있겠고, f 프라임 x는 결국 설명하는 게 a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값 그리고 곱하기 2의 x승이다 까지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죠? a 값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를 봤어요. 0보다 같거나 큰데 x1보다 x2. 그런데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2-fx1 더하기 x2-x1이 0보다 같거나 크대요. 자, 이게 뭐죠? 라고 했더니 0보다는 x1, 그 다음에 x1보다는 x2에 관해서 fx2-fx1. 자, 살짝 넘겨버리면 뭐가 되죠?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 x2, 마이너스의 x2 마이너스 x1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하면 함수값 변화량, x값 변화량이죠. 이건 뭐 할 때 쓴 거예요? 바로 변화율 구할 때 쓸 거야. 그러면 이걸 살짝 넘기는 순간 x2 마이너스 x1, fx2 마이너스 fx1. 참고로 말하면 x2 마이너스 x1은 x가 더 크니까 이거 양수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설명하는 거 잘 보면 여기 0이 있고요. 여기가 x1이고 x2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나 이 두 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기울기인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그 사이 어딘가에는 현재 요 값과 똑같은 해당하는 값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f'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구나. 단, 잘 봐요. x는 어디 있냐면 x1과 x2 수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0은 누가 갖고 있어? 하면 x1이 갖고 있는 거야. 0은 누가 갖고 있어? x1. 그럼 나는 x1보다 큰데? 그럼 나는 0을 못 갖죠. 그래서 이것이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아, 그게 뭐하라는 얘기죠? 나 f'x에 대한 그래프가 좋아.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볼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최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미리 한번 적어볼게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예요. 그럼 a 곱하기 b 대신에는 마이너스 2a를, c 대신에는 마이너스 a를. 그러면 이거 2a 3승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 그 a 값만 가져오는데 이 최대값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럼 살짝만 좀 지울게요. 여기를 살짝.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게 f'x가 현재 얼마였냐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3a였어요. 요거.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지금 설정은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단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요걸 통해서 a 값 가져오라는 얘기야. 잘 봐. 현재 2a 3승의 최대값. 그러면 결국 a의 최대값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 자, 봐. 그러면 f'x를 그리려면
f'x에 대한 뭐에 대해 증가감소를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f'x의 증가감소 알려니까 f'x를 구해줘야 한다. 미분하면 2ax-3. 2ax. 현재 a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2ax. 상수는 날라가시고 곱하기 2x. 앞에 거 남겨놓으시고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a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로 뽑아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a는 뭐라고? 양수라고. 얘는 뭐라고? 양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요식만 남는데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1이야. 누가? f''x가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제한 범위는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0 플러스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극소를 갖겠구나. 누가? f'x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설명해 보니까 이 내용이 뭐가 돼? 하면 f'x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는데 0부터 1까지는 감소했다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얘가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그러면 이 값들이 전부 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커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결국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 결국 이거 아닌가요? 결국 f'1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증명해 주면 되겠네.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얘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쵸? 크니까 얘가 성립해 하면 나머지 다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값을 넣어주니까 a-3a f'1값 넣어주니까 a 빼기 3a 곱하기 2다 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즉 마이너스 2a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 a는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a가 2분의 1, 즉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a의 최대값 2분의 1.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얘가 최대값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2분의 1에 관한 3승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2 곱하기 8 곱하기 2의 3승분의 1. 정리하면 4분의 1 곱하기 2의 3승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요것도 살짝 보면 k 곱하기 2의 3승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k는 4분의 1이며 60k라는 값은 바로 15다라고 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것이 실제 이때 당시의 30번 문제예요. 얘가 몇 번 문제? 30번 문제. 그러니까 현재 연산의 양은 길어요. 다만 해석을 올바르게 한다면 연산이 긴 것 정도는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갔죠? 자, 요 설명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5번과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나갈 텐데 이 5번 문제도 방금 전에 풀었던 4번 문제하고 동일한 스타일 문제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양수 A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함수식을 줬는데 이 안에도 미정계수가 박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수능은 뭐다? 자기 거 자기가 베낀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이 조건문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겠죠. 현재 F형의 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F형이라는 것은 넣어보시면 A 곱하기 2의 0승, B 곱하기 2의 0승. 즉 A 플러스 B 값을 가져와라 라는 게 문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는데 x1보다 ln 3분의 2, 그 다음에 x2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f 더블 프라임의 x1과 f 더블 프라임의 x2의 곱이 음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x1, x2가 정확한 상수라고 하면 이때는 뭐 할 필요 없어? 연산만 하면 되길 텐데 여기서는 x1, x2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ln 3분의 2를 기점으로 해서
작은 쪽에 어디 한 군데, 작은 쪽 어딘가에 x1이 존재할 거고 큰 쪽에는 x2가 존재해. 모든 실수 x1, x2에 관해서.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곱씨 음수래. 그러면 얘가 양수라고 하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게 양수면 여기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뜻. 동시에 여기가 만약 음수인데 라고 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한다는 뜻.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수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여기가 음수야. 여기가 양수야. 그럼 여기까지는 음수였다가 여기서 양수 바로 간다는 건 내가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네. 혹은 내가 양수야. 근데 음수야.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아, 그렇다면 결국 이 말의 포인트는 바로 f 더블 플라임 ln 3분의 2라는 값에서 부호바뀜이 생기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더블 플라임 ln 3분의 2를 통해서 식 정리해봐. 특히나 x값 알고 있죠? 연산하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f 프라임 x는 어떻죠? 하면 3a 곱하기 2의 3x승 플러스 b 곱하기 2x승 그리고 f 더블 플라임 x를 한다면 이거는 9a 곱하기 2의 3x승 플러스 b 곱하기 2의 x승. 그래서 f 더블 플라임의 ln 3분의 2라는 값을 계산해 본다면 현재 이것은 9a 곱하기 2의 3 곱하기 ln 3분의 2다.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2의 ln 3분의 2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이 값이 0이네. 그러면 정리했을 때 여기는 얼마 됩니까? 여기는 27분의 8인데 얘랑 얘랑 바뀌니까 9a 곱하기 27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b 곱하기 3분의 2. 이 값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하게 요거 약분해주면 3이고요. 요거 0이니까 양쪽에서 3 곱하면 지워지고요. 또 2도 약분해 주시면 4가 되기 때문에 결국 4a 더하기 b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b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a다. 요걸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준다면 요게 b가 바로 마이너스 4a야. 그렇다면 정답은 마이너스 3a 값을 구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의 상황을 통해서 A와 B의 관계를 정리해 봤어요. 살짝 하나 지워보고요. 그렇다면 B가 마이너스 4A라면 이 함수식도 바꿔서 첫 번째 fx는 A 곱하기 2의 3x승 마이너스 4A의 2의 x승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또한 f'x는 어땠어? 라고 한다면 A 곱하기 2의 3x승 마이너스 여기는 3A 곱하기 2의 3x승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a 곱하기 2의 x승이다. 요 정도는 내가 얘기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한 가지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는 바로바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상황을 관찰해 보자. 자, 그렇다면 나를 한번 봤는데 현재 K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설명이 돼 있어.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X가 K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설명했어요.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 역함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 1번 기본적인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2번 1대1 대응은 뭐야? 그러면 올라가던 그래프는 계속 올라갈 거고 내려가는 그래프는 계속 내려갈 거야. 다시 말하면 증가감수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f'x의 부호바뀜이 없어야 한다. 이 뜻이야. 그런데 실수 전범위에서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x가 k보다 같거나 크다면 f'x의 부호바뀜은 없어야 된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관찰할 대상은 이거구나. 그쵸? f'x에 대한 부호바뀜이 필요하니까 일단 한번 정리해봐. 만약에 이게 그래프가 안 되면 더블 플라임 들어가야겠지. 일단 공통인수인 a 뽑아주고 2의 x승 공통인수 뽑았어. 그랬더니 여기는 3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4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짝 보면은 조금 더 무리해 준다면 인수분해가 가능해. 왜냐면 2x승이니까.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와
루트 3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의 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항상 a는 양수니까 전체 값은 양수고, 여기도 당연히 양수 곱하기 루트 3 양수고, 거기다 플러스 2면 양수야. 그러면 결국엔 부호바뀌면 얘가 나오겠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지수함수를 그려주는데 마이너스 이 그래프를 내렸다는 얘기죠. 이만큼. 그럼 바로 이 지점이 문제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때가 언제야? 라고 한다면 결국 루트 3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가 0 될 거고, 결국 2의 x승이란 루트 3분의 2야. 그러면 x는 ln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ln 루트 3분의 2야 라고 설명해 줘. 근데 여기서는 부호바뀜이 생겼다. 알았지? 근데 얘가 f'x에 대한 부호바뀜이 생기지 말란 얘기야. 어떨 때? k보다 같거나 크다면. 같거나 큰 전범위. 그러니까 만약 이 정도의 x 이퀄 k를 둔다면 여기서부터는 부호가 안 바뀔 거지 아니냐 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 여기서만 안 바뀌면 돼. 좋아.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걸 따라가 보니까 이때 k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k의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가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바로 그 m이라는 값이 ln 루트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죠. 오, 찾았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래? f의 em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9분의 80이야. 자, 이거 뭐예요? 함수값. 그럼 함수값은 뭐 해야 돼? 연산해야 돼. 이 뜻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em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ln의 루트 3분의 2. 그러면 넣어주시면 ln에 올라가는 순간 3분의 4였어.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f의 ln 3분의 4의 값을 계산해 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a 곱하기 2의 3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곱하기 2의 x승. 자, 이렇게 값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9분의 8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올라가시면요. 결국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3의 3승인 27. 4의 3승은 64.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뀌면요. 마이너스 4a 곱하기 3분의 4. 이거 마이너스 9분의 80. 이게 되는 거예요. 숫자 상당히 크죠? 그런데 요거 16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16으로 약분해 버리시면 요거 합쳐서 16이야.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5가 될 거야. 여기는 얼마 되면 4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 3, 9.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는 27분의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a는 마이너스 9분의 5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분모를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27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4a, 27 곱하면 마이너스 9a, 27 곱하면 마이너스 15다. 이게 되겠죠. 3, 5, 15.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5. 결국 a라는 것은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3이라는 값을 넣어준다면 결국 이 원하는 정답 얼마다? 마이너스 9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식 보기 3번의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4번 문제와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킬러 문제가 지금은 익숙해지니까 준킬러로 내려오는구나. 근데 이런 성향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테니까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건 단순한 문제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출제 의도와 그에 따른 우리의 문제풀이법.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함수 특강을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다음 화면에서는 오답률 98%짜리 놀라운 문제죠. 자, 저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니면 얼마나 쉬웠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인데 현재 문제 보다시피 x가 a보다 크다가 나와 있어요. x가 a보다 크다. 자, 정의된 함수 fx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함수 fx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명칭이 없죠.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fx는 함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함수라는 말은 gx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gx의 식을 나는 구할 거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가를 봤는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a보다 클 때 현재 x-a 곱하기 fx가 gx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함수의 구조가 이렇게 포함관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만 보면 gx가 x-a 곱하기 fx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함수의 주인은 마치 gx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는 상황에 따라서 fx가 x-a분의 gx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거냐, 이걸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이것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답률이 98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할 거냐? 자, 밑줄 쫙 끄시면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에 관한 진리야? 그러면 fx에 관한 설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없는 함수 fx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제시할게. 그러면 fx가 뭔데? 그러면 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fx가 x-a분의 gx야. 이렇게 된 거죠. 현재 x는 x가 알파에서 그리고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fx는 식을 모르지만 gx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gx 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fx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얘가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x값 변화량, 함수값. 이거 변화율인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fx의 변화율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 옆에 아무것도 없다면 0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x, gx와 그 다음에 a, 0 사이의 기울기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x, gx와 a, 0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본다면 이런 설명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a, 0이면 어딘가에 a, 0이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재 x, gx, 현재 이게 y는 gx니까 현재 여기다가 x, gx를 잡아준다면 현재 여기서 연결되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x값이 커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나는 원하는 게 기울기 값을 함수 값으로 할 거란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커갈 거야? 여기까지 기울기가 커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점이 넘어가 버리면 다시 기울기가 작아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올라갔다가 기울기 다시 작아진단 말이야. 어디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작아질 거야. 그리고 이 점 넘어가면 다시 기울기가 커져서 이 점이 됐을 때 아마도 기울기는 커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기울기는 작아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충 이 모양새를 보면 현재 뭐예요? 기울기 최대값,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그런데 문제에서 요때 당시의 기울기를 현재 극대값이 얼마냐면 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기울기 값이 m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바로 뭐야? 접선의 기울기구나. 접선의 기울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식은 쉽게 말해서 a, 0 지나니까 y는 0 지나고 x는 a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m이라는 얘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하고 요 교점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설명을 보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gx하고 현재 요거 정리하면은 y는 m의 x-a인데 요 m 곱하기 x-a의 교점이 x가 알파와 베타에서 중근을 갖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gx-m의 x-a가 0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요. 그쵸? 요거 몇 차 함수야? 그러면 1차 함수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빼버리면 여전히 gx-m의 x-a도 여전히 4차 함수. 그래서 현재 x-알파에서 중분, 베타에서 중분,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 gx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플러스 m의 x-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현재 나가주고 있는 문장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거, 수투 시간이나 또 미적 시간에 얘기해 주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 모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다 구했습니까? 예. 그러면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보다 많아야 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fx의 극값의 개수는 gx의 극값 개수보다 gx의 극값 개수보다 많아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몰라요. 저 그래프도 예시였으니까. 다만 문제에서 상대방이 fx의 극값이 극대가 몇 개냐면 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사이에 극대면 당연히 여기 하나 극소는 의무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나는 최소 극값이 3개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극값이 3개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극값이 몇 개 나와야 돼? 라고 하면 나는 극값이 1개 또는 2개가 나와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4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개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는 결국엔 첫 번째는 이런 식의 개형, 두 번째 겹쳐버리면 이런 식의 개형,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보다 작아라고 하는 건 극값이 3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문제 보다시피 극값이 2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 아, 이것은 gx의 극값의 개수가 몇 개다? 하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gx의 극값 개수가 하나구나.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gx의 극값 개수가 하나가 되려면 결국 g'x의 부호 바뀜이 한 번만 나와라. g'x의 부호 바뀜이 딱 한 번만 발생을 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쭉 따라가 보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gx는 어떻죠? 마이너스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의 x-a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g'x의 부호 바뀜이니까 g'x의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요. 요거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m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거를 미분하는 과정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살짝. 얘 어떻죠?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에서 각각 나는 접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바로 뭐예요? 대칭함 성질 써달라는 얘기예요. 현재 여기가 알파 베타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리 한번 이거 마이너스 x 4승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3승꼴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에 0 되는 값 3개죠. 이렇게. 그래서 x-알파,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마이너스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m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요거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g'x가 현재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여기가 베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중에 끝나고 여기다 m을 얹어보자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이 맨 마지막에 주는 힌트가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일 때 라고 설명했어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일 때 라지 m의 최소값이 뭐죠?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다 m을 하는데 m은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돼? 올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로 얼마만큼 플러스 m을 했다는 얘기예요. 더 올라가는 건 어때? 아유, 더 올라가면 말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바뀜이 이렇게 한 번만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원하는 것은 바로 요 극소값, 요 극소값. 이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값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현재 중요한 게 y값 구하는 거지 x값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여기를 0 잡아준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 대칭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는데 내가 값을 마이너스 3루트 3과 3루트 3으로 잡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라. 어차피 평행 이동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x값에 영향을 줘도 y값에 영향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g'x가 뭐라고? 그러면 x 플러스 3루트 3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루트 3 x 마이너스 3루트 3 그러면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에 x에 요거 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에 x 3승 마이너스 27x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극소값 찾는 게 목표니까 이 g'x의 현재 요 위치를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g'x를 해준다면 마이너스 4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7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3 뽑아주면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3하고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겠구나. 현재 하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얼마일까라는 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사실은 이게 g'x라고 하면 안 돼. 그냥 y'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y'이라고 합시다. 여기다 m까지 얹어야 g'x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y'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준다면 얼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현재 여기죠.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의 3승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넣어주세요 하면은 여기 얼마? 플러스 8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54. 그러면 마이너스 254 곱하기 4니까 4, 4, 16, 4, 5, 20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6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6이구나.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결론은 그래서 마이너스 216 더하기 m을 했을 때 요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괜찮고 좀 쉬운 문제다 라고 느껴지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휘둘렸다.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서 이 문제는 할 만한데 라고 느끼신 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함수 특강을 충분히 공부해 왔다면 이 과정은 상당히 쉬웠다. 하지만 함수 특강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절대 이 문제는 소화를 할 수 없다라는 과정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가, 나, 다 순서대로 문제 풀어주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함수를 만들라는 건지 아니면 함수를 안 만들고 표현만 하려고 하는 건지도 반듯하게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반드시 공부했으면 꼭 함수 특강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는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미분의 활용의 마지막 과정인 최최소와 방부등식을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